여러분, 전세 보증금 대란이라. 그래서 7월에 전세 위기설이 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현재까지 지표를 보면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세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빌라에 들어있으니까 사기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빌라에 안 살겠다 이거예요. 난 빌라에 안 살고 월세로 옮기겠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내줘야 되거든요. 내줘야 됩니다. 근데 돈 내주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진짜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문제는 왜 7월 위기설이 터졌느냐. 임대차 3법이 시작된 게 7월입니다. 그때가 이제 전세 재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세에서 지금 문제가 적어도 세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세 가지 문제가. 세 가지 문제. 제일 큰 게 전세 사기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의 시세보다가 전세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집주인들이 생각보다가 부채가 많다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뭉치면 심각하죠. 집주인들도 가계대출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라실걸요. 2년새 전세 대출금 증가율 2년입니다. 2년. 2년새 전세 대출금 증가율이 70.79%나 됩니다. 엄청나죠. 실제로 말입니다. 2020년 1월에 101조였습니다. 101조. 그러던 것이 2022년 12월 현재 172조 5천억 원입니다. 70.09%가 늘었습니다. 71조 5천억 원이나 늘었어요. 와,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2021년에 1월에는 133조 700억까지 늘었죠. 그러던 것이 2022년 1월에는 163조 4천억 원이에요. 이게 172조 5천억까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2020년 1월에서 2021년 1월까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적어도 33조 가량이 늘어났잖아요. 33조 가량이 늘어났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주택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더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괜찮지 않다예요. 물론 7월부터 시작이 되겠죠. 7월부터. 이게 여러분 전세 대출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지금 내달라고 했을 때 내주지 못하는 상황. 여기에다가 임대사업자들이 줄줄이 만약에 집주인들 말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집주인이 많잖아요. 집주인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하나하나 전세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오기영 의원실에서 나왔고요. 국내 20개 은행 집계예요. 국내 20개 은행. 20개 은행이 매해 은행이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지방은행도 많고. 그러면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될런지 사실 아무도 짐작하지 못합니다. 이 통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요. 통계가 제대로 잡혀 있는데 전세 대출을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해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문재인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보다가 1%포인트가 낮아요. 전세자금 대출이요. 이게 포퓰리즘이죠. 그렇게 낮으니까 그야말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희한한 게 지금 전세 위기설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당에서는요. 국세로 이거 메워주자는 거예요. 국세로. 아니 저는
이 입법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임대차 3법 입법한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이런데요. 당사 팔아서 갚아야죠. 당사를 팔든지 의원들 입법한 사람들 주머니를 털든지 잘못된 입법이 시장을 망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과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입법이라는 게 국민들의 실생활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념에 의해서 입법만 했을 뿐이에요. 이념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표현 쓰겠습니다. 지랄 같은 이념이 세상을 다 망쳤다니까요.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국세 가지고 주겠다고 이야기하니 이거 진짜 나라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책이 잘못돼서 시장에 실패를 몰고 왔는데 이 시장이 실패된다는 것은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요. 아마 정한진도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임대차 3법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지금까지 전세라는 것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는데 갑자기 4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라면 시장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느냐. 좀 제발 시장을 제대로 보고 하라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제 영상 다 있습니다. 여기 하나도 저는 제거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 시장을 망쳐놓고 지금에 와서 나 몰라라 한다. 지금에 와서 세금으로 갚으려고 한다.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람이라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건가요? 그냥 가면만 쓰고 사는 건가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결할 노력을. 지금처럼 말입니다. 내 책임 아니라 이렇게 배째라 하면요. 시장은 더 무너질 거예요. 뭐 이 정부가 그냥 망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 이 정부가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우리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래서 집권해서 뭘 얻겠다고요? 나라는 망했는데 그냥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그냥 칼만 휘두르고 권력의 칼만 휘두르고 싶은 건가요? 제발 정신줄 좀 차리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 왔거든요. 어떤 위기에서도 대한민국은 풀잎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지금 화려한 말잔치에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는 거 결국은 깨닫게 될 거고요. 그 깨달음 뒤에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세자금의 위기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앞서서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런 입법을 만들어야 돼요. 국세로 주자는 거 말고요. 그건 나도 합니다. 아니 초등학생도 합니다. 그건 초등학생도. 국회의원 머리가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가 지도자인데. 그러면 국가 지도자답게 결자 해지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